네, 시간의 단일가 매매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STX 그린로직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가 안 켜지고 있는데 네네. 저는 해운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STX 지금 차트가 네, 지금 안 시간의 켜지고 거래에서 있어서, 8%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지금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 시간에서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추가적인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와줄 것이냐 그리고 모멘텀이 얼마나 있느냐를 봤었을 때 모멘텀도 지금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내일 그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가격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STX 그린로지스가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흥하해운, 대한해운도 2%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본부장님께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옵투스 제약이 시외 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엘러간과 CMO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저는 오늘 봤거든요. 근데 시간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게 계약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제 기업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 소문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 게 그 다 반납을 했고 이제 일부 반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형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때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갈 때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2배가 올랐다가 그 2배를 정말 2주 만에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급하게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사실 내일 이 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왔던 이유가 저 엘러간과의 CMO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 소멸로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공장도 증설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사실 오늘 올랐던 게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저 엘러간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회사 자체에서 소멸을 돼버린 거잖아요,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 공장 증설이라던가 다른 CMO가 다른 기업과의 뭔가 하는 그런 이슈가 또 나와준다고 한다면 엘러간이 아니고 다른 기업과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네, 근데 그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인데 어쨌든 엘러간은 큰 회사잖아요. 거기랑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거고 그러면 저기가 다른 누군가가 한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변동성 자체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투스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진입 관점으로 좀 봐도 될까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패키징과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 2020년도에 사실 이 기업은 인텔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는 세계 파운드리, 최고의 파운드리에다가 납품한다는데 주체가 누군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군지 우리가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TSMC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미국이니까 뭐 다른 인텔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인텔에 납품했던 이력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아서 시간의 상한가 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의 그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정말 그 과거에 오르기 전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내일 주의할 게 결국에는 내일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차익 매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고 싶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네 그러고 팔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지금 주가 자체는 신규 접근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뉴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런 공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이슈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내일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을 메꾸는 차익 매물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파운드리 기업에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두산에너지 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1,150원이요. 10%. 1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열흘이나 일주일 됐을걸요? 네, 그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열흘 전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체코 원전 수주 일정도 남아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모멘텀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원전 관련해서는 약간의 테마성 관련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가가 21,150원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전의 그 모멘텀이 저는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윤 정부에서도 지금의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만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딱 전력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원전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23,000원 이상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2의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소형 원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뉴스케일 파워랑 협업이랑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지금 현 구간에서 약간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9,000원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은데 물론 21선이 붕괴는 됐습니다. 가격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모멘텀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 21,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가격적으로 23,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네. 제가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갖고 23만 3천 원에 네. 5% 갖고 있어요. 아, 23만 3천 원에 5%요? 네, 그 5%더 사야 되나 어떻게 그거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오늘 좀 급등해서 좀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싶으신 거죠, 네네. 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근정이 나왔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세요. 일단 근데 그래도 비중이 네. 조금밖에 없으셔서 지금 일단 좀 추세 상승 가능할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사실 이걸 신규 진입을 뭐 하셨거나 아니면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저는 부정 의견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셨던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3만 원대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때거든요. 그때 사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그런 감염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어쨌든 지금 위탁 생산 전문 동일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강한 이슈가 나왔고 오랜만에 진짜로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물론 밑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럼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지금 매수가가 23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만약에 5%를 더 매수하시게 되면은 아마 단가가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평균 단가는 확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평균 단가 부근인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가 과거에 코로나 때 36만 2천 원을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5만 3천 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누군가는 저 시기부터 계속 매수를 했고 추가 매수를 했고 어떤 사람이 계속 매수를 해서 이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주주라고 하더라도 탈출하고 싶으실 네. 것 같아요. 일단 올라오면은 네. 팔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매수한 지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지금 시청자분의 마음을 어느 누구다 다 그렇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추가 매수 안 하고 잘 버텨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물량을 덜어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손실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이거를 만약에 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은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9만 원 이상 부근에서 추가 매수한 비중을 다시 덜어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를 감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올라오면 손절을 하시고 네.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일 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당장에 뭔가가 좀 막 주가 오를 만한 모멘텀은 아니고요. 네. 워낙 지금 계속 실적도 안 좋고 어쨌든 이 CDMO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지금 제대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수를 해서 거기서 뭔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시 파이프라인 가동하고 돌려서 네. 만들어 갖고 파는 데까지 그 시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이 주가가 갑자기 2배 가고 3배 가고 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올라오면은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좀 리스크를 줄여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잘 세워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주린이님께서 하나오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31,450원에 2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조선주 빅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오션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선 홀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격적으로는 29,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29,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긴 호흡으로 대응을 했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그 해운 관련해서도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필리 조선소를 지금 인수를 하나오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군수함 이런 것들을 제조 건조를 하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29,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매수 단가가 31,000원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33,000원 그 이상으로도 좀 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묵직한 종목이라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한 33,000원 부근까지 좀 설정을 하고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중이 조금 약간은 높은 것 같은데 25%인가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비중을 33,000원 부근에서는 좀 덜어내거나 좀 더 길게 보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거북정님께서 하나오션 밀리면 땡큐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주린이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로사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SFA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3,000원대, 비중은 1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분기 깜짝 실적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좀 갖고 계시면 수익 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네. 참 좀 애매한 게 네. 여기 이제 자회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들이 이제 CIS라든가 SFA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주가적 쪽으로 가격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완전히 저점을 이탈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좀 올라와가지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는 부분이 좀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HBM 관련주들, 그다음에 검사 장비 관련주들, 뭐 기타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시면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럼 왜 그들이 가는 종목만 갈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어쨌든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테크윙 보시면 알겠지만 딱 그렇게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고 숫자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테마성이라던가 이슈몰이에서 올라왔던 종목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힘을 못 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SFA가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HBM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떠한 여기서 기업에서 내세울 만한 뭔가 히든 카드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건데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3,400원이면은 지금 좀 뭔가 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떠한 시세를 노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업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줘야지 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하여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어떤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왜? 지금 반도체주들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좋았는데 이 기업은 23년도에도 주가가 빠졌고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HBM과 관련된 효과를 이 기업은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나는 기다리기 어렵다. 좀 한 번쯤은 좀 주목을 받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한 번쯤은 이쪽 기업의 뭐 기회가 저는 찾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3, 4분기 이후에 디램이라던가 레거시 업황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는데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종목 교체라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열어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는 좀 부정에 가까운 홀딩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꼬맹이 님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동제약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8,655원에 30%. 물 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탈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펩트론 같은 종목은 급등이 나왔는데 일동제약은 참 잠잠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작년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창 핫했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슈라던가 아까 말씀 주셨던 맞아요. 비만 치료제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손절 의견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잘라낼 수 있을까? 정말 내 살 도려내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이 바닥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 실적은 조금씩 점차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럼에도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시장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없다라면은 지금의 흐름은 지금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지금 차트를 한번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가지고 차트를 확 줄여서 보면은 기존에 9,000원까지도 밀렸었던 적이 있어요. 9,280원 여기까지 밀렸었던 적이 있는데 주가가 여기가 찐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 그런 뭔가의 시장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이슈성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는 뭐 시오노기 제약과 뭐 이런 경구용 치료제 이런 맞아요.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신약 개발을 연구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승인을 거기까지 또 가는 경우에도 지금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추세적인 하락을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비중을 일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은 약 한 15,000원, 14,000원 정확하게는 한 14,000원 부근까지 온다라면은 일부 비중을 좀 덜어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모멘텀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콜마 B&H 네. 매수가랑 19,310원에 비중 20%거든요. 19,310원에 비중 네.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어저께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처음에 앞으로 업황이 좀 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네. 며칠 안 됐거든요. 이번 주에 네,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 단가가 오긴 했는데 근처에 네. 금방 올라왔다가 올라갈 줄 알고 안 뺐는데 음. 다시 내려가서 이게 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항상 화장품은 긍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냥 걱정 말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주요 고객사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뭐 ODM, OEM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 자체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내려왔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할인 뭐 박앤세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제 우리 사람 심리가 시청자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장대 항복 나오면은 내가 사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게 항상 깔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 자체도 19,31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여기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눌림이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이고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나는 이 변동성을 못 견디겠다 그렇다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 있죠 18,000원짜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18,000원짜리를 지켰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 18,000원이 저항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졌던 그 구간이에요.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 돌파가 지금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라면 아마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20% 비중은 지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19,310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우니까 연락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이 무너지게 된다.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10% 정도는 덜어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지 않고 좀 유지되면서 추가 거래량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18,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들어주셨으니만큼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JYP요. JYP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3,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 그래도 30%.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네. 언제쯤? 올라갈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은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뭐 이제 저점은 찍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비중이 높은 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해요. 네. 지금 55,800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가가 63,000원까지 올라올 것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라고 했었을 때 뭐 중국의 한한령 그 해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스키즈의 컴백 소식이라던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고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지금
명확하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찐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감히 예단을 하긴 어렵겠지만 저는 충분히 6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크게 급등을 이루거나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3,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비중을 한 20%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진입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까지도 주가가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이 구간만 좀 잘 버티신다라면은 저는 스키즈의 컴백이라던가 아니면 실적으로서 JYP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좀 홀딩하자라는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매수가 왔을 때 전부 다 전량을 덜어내기보다는 네. 20% 정도의 비중을 덜어냈다가 목표가는 한 8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은 있었지만 지금 주가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21선인 7만 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그리고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61선이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라인들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뭐 엔터주 때문에 힘들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첨보요. 네, 천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첨보가 33만 원에 샀는데 네. 비중은 내가 정확하게 보면 한 10% 정도 돼요. 33만 원이요, 시청자님? 예예. 네, 그러면은 한 1년, 2년 정도 넘게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본부장님, 첨보 우리 시청자님 너무 손실이 크세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그래도 어제 뭐 리비안, 테슬라 이런 거 급등해서 2차전지가 좀 오늘 오전장에 좀 반등하긴 하던데. 일단 네. 아까 제가 평단가 낮추고 탈출해라고 했던 그 종목이랑은 또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지금 이거 차트상 월봉인데 뭐 여기 사셨던 게 거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에코프로 거의 100만 원 이상에 사신 분이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 전해질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해기랑 이런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전해질 이쪽은 사실 그 뭐 엔캠 제외하고는 진짜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첨보가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뭐 첨보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 관련해서 이제 10배가 올랐을 때 그때 여기서 이제 많이 뭐 그런 소재라던가 원료들을 많이 사놨겠죠. 근데 판가가 낮아지면서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수익성에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업황도 안 좋고 뭐 판매가도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나간다 이게 지금 아니라 지금 이게 다시 30만 원대가 아니라 20만 원대 가기까지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올해 미국 대선이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진짜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기존에 그 시행했던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IRA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정책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미국 대선도 있고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약간 눈물을 머금고 사실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지금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에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물론 뭐 리비안 관련 이슈가 있고 폭스바겐 리비안 뭐 투자했다 이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하고 어제 테슬라 주가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행보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행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2차 전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차 산업이 만약에 안 좋게 되어지면요. 이 주가 회복 자체가 힘들어져요. 왜? 계속적으로 실적 안 좋아지죠. 뭐가 안 좋아지죠. 뭐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가 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을 만약에 기다리겠다,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전략을 세워보겠다, 이걸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2차 전지에 다시 사이클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지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좀 손절을 하셔서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겠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첨보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다른 종목으로는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랑님께서 필 옵틱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3일째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주상전화 종목 상당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22,000원대시고요. 비중은 29%, 2번 정도 손절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유리기판 이슈 있을 때 그때 한창 들어가셨다가 손절도 하시고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필옵틱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선은 반도체도 엮여 있고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살짝 몸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솔직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22,400원의 비중을 좀 덜어내셨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도할 만한데 2번 정도 손절을 했다? 좀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 가격대가 그러니까 22,400원 부근이 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더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결국에는 실적이 찍히지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성적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뭔가의 이슈성의 테마성의 그런 흐름들보다는 이런 튼튼한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22,400원이면은 딱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고 왔었을 때 종목 교체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22,400원 매수가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KYG님께서 에코앤드림 가지고 계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이시고요. 비중 10%입니다. 연말까지 장기 관점으로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에코앤드림 주가가 급등락이 요즘에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유상증자 이야기도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네. 사실 그나마 이제 요즘에 전구체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연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아직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업황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에코핸들링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추정치로만 봤을 때 25년도 돼야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올해 지금 예상치가 영업이익 4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6천억이죠. 매출액이 지금 1,300억 예상치인데, 작년에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 6,100억인데 작년에 매출이 500억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도 너무 고평가 이런 논란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사실 되게 부족한데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약간 글쎄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65,000원까지 연말까지 한번 봐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저는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봐요. 올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한번 나올 때 아예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타기는 좀 지양하자, 매수가 부근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942번님께서 HL 만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5,800원에 3%, 단기로 생각하고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하락 추세일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또 자동차 부품주도 달려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쨌든 비중도 3%밖에 안 되시고 그리고 단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 뭔가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7월부터 이제 6월 마지막 주잖아요. 7월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대장주 격으로 저는 충분히 실적을 뽑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달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인도 IPO 이런 소식도 들려주면서 부품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고환율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도 47,500원 내지는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셨다. 좀 하반기까지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텐베거 발굴의 대가 이효근 매니저님 나와 계신데요. 종목 리뷰와 함께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